결혼한 지 2년이 된 신 씨 부부는 남편이 갑작스레 지방 발령이 나면서 전생에 덕을 쌓아야만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 부부의 아쉬움도 잠시, 신 씨는 이때부터 숨막히는 생활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바로 남편의 의처증 때문입니다. 남편은 신 씨가 집에서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신 씨가 회식이라도 하는 날엔 주위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함께 있는 사람을 확인했다는데요. 처음엔 떨어져 있는 게 많이 불안하구나 싶었지만 점점 도를 넘는 남편의 의심과 감시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신 씨. 그녀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사연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을 항상 그렇듯이 조금 각색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주말 부부를 진짜 부럽다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찾아봤더니 전생에 네가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 주말 부부야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네가 진짜 전생에 큰 덕을 쌓았나 보다 나라를 구했니 막 이렇게 진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데요, 승의원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또 이해가 안 돼 또. 아니 매일 봐야 좋죠. 어떻게 주말만 보면 좋아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거짓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예, 방송은 승재현 솔직해야 의원님은 됩니다. 저는 한 1년, 2년 정도 주말 보고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말 부부가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봐야 진짜 더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씨 부부는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주말 부부 하기 전에 같이 살 때는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살 때도 그렇고 연애 때도 그렇고 늘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같이 살 때는 이 신 씨가 회식하거나 야근하게 되면요 항상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참 다정하구나 싶어서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했는데 이게 다 애정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박 변호사님. 네. 들어갔어? 지금 뭐 해? 막 계속 연락하면 진짜 날 되게, 생각하는구나. 챙겨주는구나. 네. 자, 그리고 신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그렇죠. 생각했던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주말 부부가 된 직후부터 이랬던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에 발령을 받았어요. 부산은 상당히 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40분, 3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평일에도 한 몇 번 올라왔다 그래요. 올라오면 왜 왔냐고 하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불시에 자꾸 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서 오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세상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네. 뾰로롱 하고 문을 열고 예. 들어오는 거예요. 뾰로롱입니다. 예. 3시간 뾰로롱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사랑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손수 요리까지 하는 건데. 승현님. 네네. 왕복이면 6시간인데요. 부산 KTX로. 정말 보고 싶으면 오죠. 사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자, 안 팀장님. 되는데. 승현님한테는 그냥 약간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이 집착으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정말 보고 싶어서 왔으면 6시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진짜 1분을 보고 6시간 다 없어지도 괜찮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보고 싶었다는 6시간이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확인을 하러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데 아하. 아침에 모닝콜합니다. 6시에 따라라라랑 자기야 잘 잤어? 어떻게 내 꿈 꿨어? 이렇게 이제 연락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뒤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6시에 전화 걸었다가 5시 반에 전화 걸었다가 5시에 전화 거는데 사람은 뭔가 촉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 있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집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였죠. 팀장님. 뭔가 지금부터 싸한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벌써 왔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애정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욕하고 집착이기 때문에 아까 승현이 말한 대로 그런 집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신 씨 같은 경우에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쉬어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30번이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 야, 이 사람 독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화 안 받으면 카톡을 하는데 혼자 하는 혼톡을 하는 거예요. 혼톡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는 거 맞아? 집인 거 맞아? 혹시 다른 곳에서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카톡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남성은 완전한 의처증에 제가 볼 때는 중증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여성이 너무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기가 쉽지를 않을 겁니다. 이 기자도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애하는 관계에서.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거. 경우요. 너 근데 지금 어딘지 찍어서 보내줘. 막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신 씨 남편도 똑같이 이런 경우였던 겁니다. 이 신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요. 진짜 가는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신 씨가 회식이라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10분 간격으로 계속 영상통화를 걸고 신 씨가 안 받으면 남자들이랑 술 먹냐, 너 어디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고 또 신 씨가 조금이라도 답장이 없으면 맞네, 남자 맞네, 어디야, 당장 내가 갈 거야 라면서 혼자 의심이 확신이 돼 있었다고 뭐가 합니다. 맞다고요? 남자 맞네. 남자 맞네. 네, 이런 남편의 행동에 이 직원들도 신 씨랑 회식하는 걸 불편해하고 당연하죠. 회식 자리가 있어도 신 씨를 빼놓고 살짝 자기들끼리 가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회식 중에 이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전화 오고 이러면 받기 그러니까 일단은 못. 그렇죠. 근데 딱 나중에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딱 확인할 때 부재중 전화 20통 소름 쫙 끼치잖아요. 그런 사람도 꽤 있죠. 20통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도 있죠. 진짜? 본인이 잘못 내는 사람은 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 같은 거 회식 자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런 것도 지금 계속 뭐 이제 의처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심리로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은 상당히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평일에는 뭐 떨어져 있으니까 저런다 치고 남편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그래도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잘 있었나요? 아니죠. 주말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청소 뭐 등등을 하는 것 같아요. 옷장에 문을 열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왜 냄새를 맡느냐 하니까 향수가 바뀌었는지 어쩜 좋아. 어떤 채취가 나는지 이거 아마 감시 욕실에 가서도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혼내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이러니까 아니야 그냥 청소 좀 할 게 있는지 그리고 옷 정리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압니다. 이 남편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딱 해도 그래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이걸 뭐라고 참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이제 시작이 딱 벌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옷장 빡 열고 나면 냄새 딱 맡아. 냄새가 이상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너 바람 피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 옷장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휴대폰인 거예요. 휴대폰 잠금 패턴 다 물어봐가지고 안에 있는 메시지 확인하고 안에 있는 통화 기록 확인하고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으면 통장 기록 확인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기록 확인하고. 그래서 신용카드와 통장을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답이 안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부인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기존에 있는 패턴과 조금 다른 패턴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왜 패턴 바꿨냐고 난리를 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패턴, 휴대폰 패턴을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이런 남자의 이런 정말 소름 끼치는 이런 그 집착,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의심.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려면 혹시 아내가 예전에 좀 전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오히려 스팀 낀 놈이 성낸다고 뭘 한다고요? 스팀. 제가 이제 방구란 말 쓰기 뭐해서. 아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 남성분이 사실은 회사 카페에 있는 알바생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람 필 때 여성분은 남편이 유부남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리가 됐는데 남편이 걸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내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소문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너무 빌으니까 그때는 그래, 한 번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하고 나서는 그대로 결혼 상황을 이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를 친 거는 이 남편인 거죠. 야, 이건 웃기는 이 나쁜 사람인데요. 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람을 펴놓고 오히려 부인을 이렇게 의심하다니, 진짜 참. 자, 이제 그런데 그래 바람 핀 것도 한번 용서해줬고 이렇게까지 정말
시체말로 진상짓을 펴는 거 참다가 아유 이제는 정말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한 그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남편이 평소에 신 씨에 대해서는 집착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또 정작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의 가방에서 이 유전자 검사 용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과 본인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그동안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애정을 주지 않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신 씨가 너무 화가 나고 또 본인이 불륜녀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팀장님께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의심을 넘어서 아들의 친자 검사까지 몰래 한 이 남자. 이혼은 또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우리 판례는 대부분 좀 두 부부가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이 좀 과하게 지금 좀 집착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내 역시 이 남편을 좀 좋게 뭐 예컨대 상담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정도를 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 민법 그 이혼 사유 중 6번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지금 더 견디기 어렵다면 사실은 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거는 보입니다. 안 되죠. 이거는 팀장님부터 한 말씀 딱 해주시면서 정리하죠. 예. 예. 이 정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남자는 의처증이 중증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지 못해요. 또 그리고 재발할 수도 있고 재발이 커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에 불상사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상사 나요. 그 강력 사건으로 이어져요. 맞습니다. 음. 내 주변에 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혼하고 사는 게 서로가 이익 보는 거,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치지 못하면 이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승현님, 그런데 이혼해도 요즘에는 전처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설상가상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인디안 썸머라고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의처증을 갖고 있었고 그 의처증을 갖고 있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정말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터미널로 가요. 터미널로 가서 이거 앞에서 이렇게 딱 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터미널 안에 있는 직원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매 만난 여성 증후군 아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의처증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의처증에서 지금은 폭행이 없어요. 폭행이 한번 빵 이렇게 발생하면 진짜 이 남성이나 여성이 빕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더 가학적인 행동을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다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은 의처증과 의부증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급속에 매몰되게 가고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거는 콩나물을 사러 가는데 그 콩나물을 500원, 1000원에 파는가 봐요. 그걸 반으로 나눠서 500원에 주세요라고 해서 잠깐 웃은 모습을 한 상대방에게 네가 왜 웃었느냐고 정말로 심각한 폭행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김원배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의 골을 깊이 만들지 않고 빨리 예. 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똑같은 얘기라서 조금만 달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 별별 상담소는 한쪽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고민을 풀어주는 상황인데 남편이 이렇게 간 계기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면 사실은 이 두 분 말씀하고 저 똑같다 보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뭔가 이유가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당히 좀 힘들다. 예. 많이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자, 이 기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정리해 주시고 본인 생각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아내분 빨리 도망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가족분들 댓글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촉이 너무 좋으세요. 저희가 남편 외도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조희정님 본인이 그러니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의심하는 거 아닌가? 아하. 화초장 카드님 남편이 딴짓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 알아맞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생각은? 도망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분 빨리.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진짜 의처증 좀 심각합니다.